저 역시도 뭐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.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들의 지식살롱의 또 애청자 중에 한 분,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어머니 계시거든요. 홈쇼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.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알고리즘 대항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. 이런 분들께는 좀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?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. 통제에 대한 욕구예요. 자신의 삶, 자신의 주변,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근본적인 욕구거든요. 이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이 마음과 몸이 아프게 돼요. 근데 그 통제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홈쇼핑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온라인 쇼핑도 그렇고. 네. 사실 홈쇼핑이 네. 굉장히 큰 매력이 있어요. 너무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나를 향해서 계속 말을 해주잖아요. 아, 또 전화를 하면 상담도 잘해주고 또 주문을 하면 정말로 100% 틀림없이 내 집으로 배송을 해줘요. 맞아요. 또 환불도 잘해주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느낌도 안 들어요. 네, 돈 쓰는 느낌도 안 네. 들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느낌 때문에 내 삶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홈쇼핑을 통해서 충족을 시키고 있는 거죠. 네.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. 홈쇼핑이 나한테 편리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홈쇼핑에 빠져 있구나. 아하. 그런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. 네. 그러면 해결 방법은 홈쇼핑이 아니라 다른 데서 통제력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. 오. 그래서 뭐 가령 뭐 청소라든가 정리라든가 어떤 삶이라든가 다른 데서 통제력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쇼핑을 통해서 이 통제력을 좀 이렇게 충족하려는 욕구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. 네,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에 또 AI와 같은 또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기업의 전략이나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고 또 다른 중독 경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 때 또 소비자들이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네.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아까 이제 통제에 대한 욕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 욕구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 욕구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, 네.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인데요. 네. 이게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거든요.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까지 아파져요. 네.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기 때는 우리도 다 사랑받았거든요. 음. 아기들 언제 사랑받는지 아세요? 아기들이요? 네. 말 잘 들었을 때. 그렇지가 않아요. 그럼요? 아기들은요 뭘 해도 사랑받아요. 아, 맞네요. 응가하면 응가했다고 생각해주고 네. 뭐 밥을 먹으면 밥 먹었다고 칭찬을 해주고 네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나를 칭찬을 안 해줘요. 아, 맞아요. 저도 칭찬받기가 너무 어려워요. 저도 집에서 맨날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에요. 왜 불을 이렇게 안 끄고 다녀? 왜 물건 쓰고 나면 제자리에 안 갖다 놔? 네. 심지어 요즘은 이런 소리 들어요. 왜 이렇게 숨소리가 커? 아니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숨소리가 크다라고 네.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. 그래서 참 사랑받기 어렵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잘 이용을 하거든요. 실제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임들 보게 되면 게임 안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였던 존재들이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AI 캐릭터들이 게임 안에 등장을 하는 게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어요. 네. 그럼 그 캐릭터들이 나를 막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자극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구분을 할 네. 그런 뭔가 판단력이 네, 좀 네. 필요하겠네요. 네. 동시에 또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.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독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경영학의 입장에서는 네. 충분히 활용하고 마케팅에 이용해야 되는 네. 그런 부분들이잖아요. 네. 제가 직업적으로는 사실 사람을 어떻게 중독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네. 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반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. 마음이 괴롭고. 자, 그런데 사실 이게 중독도요.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중독이 있는 반면에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 살게 해주고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방식의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. 네. 건강한 중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중독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중독의 기술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.
네,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지만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오늘의 지식 한마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. 네, 중독은 무서운 것도 또 피해야 할 것도 아니다.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중독과 함께 살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.